안녕하십니까. 이증효의 지로기마를 맡게 된 이증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입니다. 예, 혜진 씨? 네. 저번 주에 첫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방송 이후에 혹시 주위 분들 뭐 반응이 있었나요? 우선 주변 반응은 우선 네가 무슨 뉴스냐? 연기나 해라 임마. 왜 이렇게 말을 어버버거리냐? 이런 주변 반응이 있어서 이번 주는 최대한 어버버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땠나요? 이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게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맞다라고 했는데 너무 좀 분위기가 좀 무겁지 않냐. 생긴 것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 나름대로 처음에 한 거 치고는 그래 잘했다. 앞으로 나아지겠다. 이런 평은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첫 출발이 저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행이고요. 혜진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나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그 4.4 만세 운동, 그게 1919년도 3.1 운동 이후에 이제 4.4 반대 운동으로 번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지가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였죠. 예.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예. 기억들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정 보도해 드릴 게 있네요. 저번 주에 그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 보궐선거에서 제가 이제 그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신 분 그 여당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제가 평화민주당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호칭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평화민주당 기초의원 선거 당선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예. 그러면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정효의 지로기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정효의 지로기마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국적인 소식과 전라북도 지역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 저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어떤 이슈고 전국적인 어떤 큰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발생했던 산불로 강원도 지역은 최악의 화마가 덮쳤지만 정부가 발빠르고 적절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불똥이 엉뚱하게 국회로 옮겨 붙었었습니다. 내용인즉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아두는 등 여론과 배치되는 몇몇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된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되도록이면 정치인은 현장에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었지만 지난 5일 가장 먼저 화재 현장을 찾아 브리핑을 받은 건 황교안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대통령과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관들 그리고 군인들이 산불 진화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정치인들은 얼굴 들이밀기식 행보를 발빠르게 하여 브리핑을 받겠다고 지역 공무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욕 얻어먹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혜진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 있나요? 우선 저번 주에 그 산불 소식이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뉴스를 되도록이면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뉴스만 봤거든요. 근데 거의 한 80%가 산불 이야기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게도 그 어제, 엊그제 이제 눈, 비,
그런 부분들이 좀 비랑 눈 소식이 너무 반가운 소식들이 와서 나머지 잔불이 다 꺼졌다라는 그런 또 좋은 소식을 들어서 되게 마음 한편으로 되게 또 좋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며칠만 더 일찍 왔어도. 아, 그러면은 너무 좋았죠, 진짜. 일단은 산불의 그 잔불까지 다 마무리가 지어진 뒤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연예인, 일반인 등 그 전 국민이 상금과 구호물품으로 그 기부운동이 촛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하지만 제일 먼저 피해 지역에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의 그 기부행위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선거법상. 근데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걸리더라도 그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금일봉이라도 내밀어 피해 복구를 써달라고 했다라면 혹시 산불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머리는 쓰지 못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국회 차원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성금으로 국회의원 1인당 20만 원씩 거출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연복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상당을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는 분들이 무려 20만 원씩이나? 글쎄요, 그걸 내기로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혹 국회의원 한 분당 20만 원씩이라면 정족수가 300명 정도 되니 6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네요. 자, 이거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자,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낙태죄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3시쯤, 재판은 2시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3시쯤 내렸습니다. 현행법은 낙태를 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1일, 오늘이겠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4명,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로 그다음에 단순 위헌이다라고 한 게 3명, 그다음에 합헌이다 2명이라는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여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좀 궁금한 건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자, 오늘 이제 판결을 위헌이라고 그 낙태죄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했죠. 네. 위헌이라고. 그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관련 개정법이나 이런 입법자가 개정하는 어떤 순서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까지는 현행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으로 낙태죄가 없어진다는 내용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폐지된 낙태죄를 요약하자면 부녀자가, 그러니까 부녀겠죠.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9조 1항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너는 이 임신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평생 겪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끔찍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폐지론에 청와대 청원이 우리 20만 명을 돌파해서 이슈가 돼서 이런 결과를 여론이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먹고 살기 바빴던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소중한 아이를 가지면 당연히 낳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순풍순풍 잘도 낳아서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들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인구 정책에 기인한 찬반 논리에 휩쓸린다라는 게 씁쓸하지만 좀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합니다. 문득 예전 70년대 정부의 인구 정책과 관련된
문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혜진 씨, 네. 그 세대는 좀 아마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70년대는.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구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제가 했었죠. 아, 네. 예, 그때 그렇죠. 문구가 어떤 거인 줄 아십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그 더 전에는요, 이게 제 기억에는 80년대 정도 이제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요.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쪽 그 글귀가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인구정책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아무튼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라는 거 오늘 이제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 그 통계청의 통계를 놓고 볼 때는 원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요. 2018년 그 4분기 때가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점까지 찍기는 뭐하지만 0.88명, 한 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여기다가 낙태죄까지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혼이다라고 해가지고 없어진다라면 글쎄요. 결혼도 그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좀 그런지라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전해볼까요? 이번엔 우리 전라북도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이죠.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준비 중에 있다는데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4,203억 원으로 전국 발행 규모 약 2조 원의 20%를 넘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발권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과는 달리 발행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 여기서 대규모 점포라는 거는 뭐 이마트, 그렇죠. 홈플러스. 예. 이런 말 하면 되나요? 인터넷 방송이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사실 그대로 말씀을 그죠? 드리는 건데, 예.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또 알게끔 네,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네.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데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는데 군산, 진안, 무주와 완주는 10%, 그 외 지역은 5%. 자, 상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6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전라북도 쪽의 지역사랑 상품권 소식이었는데요. 글쎄요, 그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취지로 시작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활성화 대책은 권장할 만합니다. 근데 한때 현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그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2016년도 1월부터인가 그랬을 겁니다. 청년 배당 정책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2만 5천 원 정도의 상품권을 나눠줬었는데 당초 취지와는 상관없이 성남시가 제공하는 성남사랑 상품권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10만 원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어 성남 상품권이 깡으로 전락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혹 지역 사랑을 위한 상품권을 깡하면 패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제대로 사용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위트지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상품권을 깡하면언의 깡, 패버리겠다의 패. 자, 혜진 씨 뭘까요? 깡패. 예. 네. 깡은 하시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을 하시게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전개입니까? 급전개. 네. 이게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깡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깡에 패버리겠다. 네. 패, 깡패.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번 주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 소식인데
익산시와 신동 대학로 일대 원룸 사기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익산 전세 사기 사건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오늘 이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였습니다. 여기 시간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건 3시였거든요. 3시 현재 4,342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지금 평균 어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한 3,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하루에 1,000명 꼴이 간다라고 하면 다음 달 5일이 청원 마감일입니다. 다음 달 5일이.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이 솔직히 있는 내용이기에 좀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원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사건화가 된 내용으로서 지난 2일 일간신문과 공중파를 통해 사실이 알려져 그 이후 언론과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제 잠적을 하기 전에 갭투자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하다가 공실이 생겨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지만 고스란히 그 책임을 안아야 할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당국도 그 절차만 따지지 말고 얼른 빨리 한시 빨리 피해자를 소환하든지 긴급 체포를 하든지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절차상의 문제로는 이제 뭐 긴급 체포나 이런 부분이 그 수사기관하고는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 파장을 강구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역태를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내용에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확인을 한 내용으로는 그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원룸 임대업주였겠죠? 그분이 한 번 정도 소환이 됐었답니다. 소환이 됐었는데 실은 이제 나름대로 그 대응 준비를 한 거는 같아요. 대응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혹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니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혹 청와대 청원이 다음 달 5일까지인데 청원에 만약에 응답한 중앙정부 20만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응답한 내용이 중앙정부의 지시가 내려진다면 과연 그 관계자들이 이러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주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피해자들이 대책이 오늘 아마 6시였을 겁니다. 제가 방송 때문에 거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원광대학교 그 학생회관 2층에서 아마 그 피해자들 대책 모임 공청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결과는 한번 제가 이제 지인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또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 아니면 이제 생활 물가하고 관련된 소식입니다. 익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자, 전라북도는 지난 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14.47%, 14% 정도가 올랐는데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거리는 137m에 100원, 시간은 33초에 100원씩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는 거리로 148m, 시간의 경우 35초당 100원씩 뚝딱뚝딱 올라간다는 얘기죠. 시간당. 인상된 요금안은 각 시군별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직 택시 요금은 안 올랐죠? 네, 아직은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오른다고는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논리이긴 하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물론 그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카풀로 인한 승객의 감소, 그리고 운수 종사자 인건비 상승,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건의에 따라서 인상 여부와 폭을 검토해 오던 관계기관의 선택이지만, 택시 운수업의 종사자들도 서민,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서민, 서로 마음을 아프지 않게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앞으로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거운 얘기였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증효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진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번 주에는 근대문화역사관의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다녀오셨었죠?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저번 주죠. 저희는 한 주씩 이제 밀리니까요. 저번 주에 그 4.4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현장, 기념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남부시장에 위치한 3.1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서해 퍼포먼스 지금 방금 한 거는 저희가 태극 문양인데 그게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독립 100주년인데 그 100자를 그 형상화하고 또 옆에는 그 문윤기 선생이 한 그 유명한 글이죠. 이 붉은 비로 신정부를 읍소하여 대한의 신국민이 되게 하겠소. 그거를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윤기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그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윤기 선생님의 작품을 더 대작으로 만들어서 익산의 그 문화 공연 그 콘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조선의 독립된 나라이며 조선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사실은 그 문용기 열사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그런 숨어있는 열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을 조금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가짐으로 연기를 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 새싹 같은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또 바라봐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저 또한도 뭉클하더라고요. 문용기 열사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영광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문용기 열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 네. 백 년 전 오늘 이곳에서 4월 4일 4.4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후손들이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의 노고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김혜진이었습니다. 상당히 기억에 의미 있는 행사였었거든요. 제가 네. 뭐 다녀오신 어떤 소감 어떠셨어요, 기분이? 우선 저도 익산 시민으로서 그 3.1절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익산에서 4.4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솔직히 모르고 있어서 내심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익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비율이 상당했다는 걸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익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인 그 4월 4일 그 문용기 열사님 외 많은 익산 독립운동가 분들의 지휘로 약 1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진행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힘쓰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00주년 행사여서 그 특별한 볼거리도 많았고 다양한 행사로 인해 익산 시민이 500여 명 정도의 그 시민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거든요. 우선 우리 익산에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셨다는 것에 익산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누가 이야기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외국에서 시작된 것도 있고 저희 나라도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네, 그 선생님께서 있고 외국은 또 다른 분이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는 무조건 신채호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구호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시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예. 이상 김혜진이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다. 지난 4일 발생되었던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비춰진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순식간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차들의 행렬과 지역 군인들과 봉사자들, 며칠 전 문득 SNS를 통하여 올라왔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소방차 완전 많다. 속초 거리의 전남 소방차. 이게 나라다라는 글.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속초 거리를 달리는 소방차 전면에는 전남 소방이라는 소방차량 소속 지역이 선명히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소방차들의 긴 행렬과 화재 진압 중 손바닥에 생긴 어느 소방관의 물집과 화마와 싸우다가 지쳐 길거리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들의 모습. 화마와의 전쟁을 위해 나가는 장엄한 이 장면이 정말로 위대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한 건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강원도 산불을 더 피해 없게 막은 것은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대원들의 맹활약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환에 전국에서 820대의 소방차와 2,589명의 소방관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어둠을 뚫고 달려가는 소방차 속 소방대원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 침몰하며 침몰 구조를 위해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고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흑역사. 그 사건을 계기로 나왔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만약에 그때 이번 강원도 산불 진화에서 보여준 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가 있었더라면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과 국민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매장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나라냐는 시일야 방성대국 같은 말이 생겼었을까요?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번도 강원도 산불 진화에 주력들인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청원이 빗발쳐 며칠도 안 되어 이미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득권이라 자처하는 잔재들로 인해 강원도 온 천지에 불이 났는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아 놓고 썰전이랍시고 떠드는 이들의 잔상을 봐야만 하는 씁쓸함과 산불 진압을 위해 현장에 나가야 될 지역 공무원들을 붙잡아 놓고 대통령도 안 했던 브리핑을 받는 어이없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있어 어쩌면 이게 나라다, 어쩌면 이게 나라다 하며 박수를 보내고 위안을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상식과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 이 세 가지를 대한민국 서울의 파란 지붕 밑에 있는 분들이 명심한다면 이게 나라냐가 아닌 이게 나라다 하며 국민들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상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긴 시간입니다. 아, 그쵸. 예, 이번 또 프로그램이 지금 두 번째.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씨도 갈수록 이제 좀 뭐 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 어쩐다 하지만 시사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니까 네. 예, 기동력 많이 저도 하고 있고 항상 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혜진 씨 뭐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뭐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얘기하기 앞서 우선 이번 산불로 인해 고생하신 이제 저희 그 전국에 계신 소방관 분들께 우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희 방송이 뭐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저희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저희 사회자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는 앞으로 쭉쭉 더 많이 성장할 테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응원과 가끔 잘못되면 질타도 해주시고요. 네, 다 받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어느 때보다도 화이팅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화이팅이 좀 필요한 때고 저희 방송은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지만은 기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문하시는 점, 제보하실 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제보에 관한 그 이메일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 제보 JEBO 제보 빨리 처리 다음 사이트입니다. @ 다음.net 제보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제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실 말씀들 있으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다실 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거나 하실 말씀들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씨, 네. 이번 주도 어떻게 뭐 부족하지만은 잘 했나요? 저번 주보다는 한층 더 조금씩 이제 업해가는 느낌 아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매주 목요일 항상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도민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하며 노력하는 저희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 제작진들은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